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 외모는 물론 성격도 닮았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느 날은 제가 다쳤는데 똑같은 부위에 효연이도 막 다음날 다치고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여기 50%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다릅니다. 우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50%만 동일하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훨씬 더 닮았다면 이것은 성격의 유전에 영향이 미친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100%와 50%의 차이. 우리는 이들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성격 검사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들이죠. 각자 질문에 응답했고 대답하는 속도는 달랐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란성 쌍둥이들의 대답은 70%가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는 50%의 유전자가 같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질문은 일란성 쌍둥이 때와 같은 내용인데요. 서로 다른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이란성 쌍둥이들. 이란성 쌍둥이들의 대답은 50%가 동일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런 실험은 이전에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 청소년 쌍둥이 약 800쌍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한국인의 성격의 개인차에 유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연구 결과 35% 내지 50%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정 오차를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50%보다 훨씬 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연구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60% 내지 70%의 성격의 개인차는 유전자의 개인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의 성격이 닮은데 환경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같은 부모님 아래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옷을 입고 자랐을 쌍둥이 자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환경 아래 자란 탓에 성격도 닮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달려간 곳은 미국 콜로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연구의 대가라 불리는 토마스 부샤드 교수인데요. 그는 미네소타 대학의 쌍둥이 센터에서 30년 넘게 쌍둥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는 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연구에 참여한 쌍둥이들이 남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Well, my research for the last 30 years has been with identical and fraternal twins who were separated early in life and reunited as adults. 평생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란 쌍둥이들. 그들이 부샤드 교수의 연구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부샤드 교수의 연구는 당시 심리학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When we started our research, there were a lot of psychologists who thought personality was entirely shaped by parents and how they raised their children. Since they're raised in separate families, they should have really different personalities if child rearing is the source of similarity. But here we found, after many years, that there was a lot of similarity between the twins. 그렇다면 환경은 성격 형성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What our findings suggest is parenting or style of parenting is not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ersonality. Genetic factors are an important source. 영국의 한 작은 마을 더비.
이곳에 부샤드 교수의 연구에 참여했던 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홈즈. 메리 역시 처음엔 자신과 꼭 닮은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샤드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동생을 생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쌍둥이 자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외모는 물론 성격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And it's just like having another wife, really. In fact, actually, if we're in America, people think I'm a Mormon and I've got two wives. Seriously, it has been said that they really thought. 이 쌍둥이 자매의 기막힌 사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쌍둥이 자매를 낳자마자 각각 입양을 보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메리는 엄격한 양부모님 슬하에서 자랐고 일레이는 댄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유분방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30살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was living in Scotland and Elaine was in London, but we did eventually meet when we were 30. I think that we both, are just so similar in our mannerisms, in our ways, in the way we think and everything. So no, I have to say no, I've never thought there was a difference, even though we were brought up very differently. The thing that I was coming at was opaque. 두 사람이 떨어져 자란 시간은 정확히 30년. 하지만 그들에게서 30년의 공백은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함께 살아온 듯 서로가 익숙한 자매. 그런데 그들은 가끔 둘만의 대화법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They could have a conversation by just saying, "Did you? Yes. Wasn't it? Yes. Wasn't it lovely? Did you?" They don't actually speak in sentences at all when they're speaking to each other. They know automatically what they're talking about. Even after all of this time, I still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we actually call it now twin speak.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끼는 물건들을 보여주는 메리와 일레인. 분명 같이 산 게 아니라는데 디자인과 색상까지 정말 비슷한 옷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가진 액세서리는 거의 같은 물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같은 향수를 써왔고 비슷한 팔찌에 재떨이까지 같은 제품입니다. You might think that we actually bought these ourselves, but we didn't. They were both presents to us from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but they're actually identical necklaces. Yeah. This is, I don't 요즘 두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즐기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바로 춤입니다. 어릴 때부터 춤에 관심이 있었지만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메리. 67의 나이에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매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성격은 100% 유전이라고 확신합니다. I think the personality and the character has to be genetic. Yes. Well, that's what I think. we think. Yeah. Because of our difference in upbringing. I think that's got to be genetic. Oh yeah. Well, I mean that's definitely what we think. Yeah, well, we definitely think that. genetic. Yes. Yes. 그렇다면 이렇게 성격을 통해 표현되는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은 독일 본 대학입니다. 이곳 브레인 센터 베버 박사는 성격이 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격의 차이에 따라 뇌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Wir haben die 20 Personen dann schließlich ihre Persönlichkeitsmaße und diese strukturellen Bildgebungsdaten zusammengeführt und uns angeschaut, welche Hirnregionen hängen denn mit diesen Persönlichkeitsmaßen zusammen.
우리는 실험에 참가하는 베리를 만나봤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베리. 베리는 새로운 일과 친구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bereit ist, sich neu einzuarbeiten in neue Felder und hungrig ist nach Wissen. 또 다른 참가자인 코리나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Mein Charakter, also ich bin schon eher eine ruhige Person, etwas zurückhaltend und trotzdem neugierig. Ich beobachte aber lieber so aus dem Hinterhalt sozusagen und mache mir meine eigenen Gedanken. Was wir uns anschauen wollen, sind quasi die Verbindungsstärken zwischen Hirnregionen und wie das. 베버 박사는 참가자들에게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단층 촬영기로 참가자들의 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Ein Persönlichkeitsmaß für Neugierde, sogenannte Novelty Seeking, angeschaut und fanden, dass die Verbindungsstärke zwischen dem Striatum, einer Region, die zu diesem Belohnungsnetzwerk zählt, und Strukturen im Schläfenlappen, dem Hippocampus und der Amygdala, von denen man weiß, dass sie mit Neuigkeitsdetektion zusammenhängen. Also je stärker die Verbindung zwischen diesen beiden Arealen ist, desto neugieriger sind die Menschen.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상과 관련된 신경과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신경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새로운 일을 할 때 강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릴을 즐기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전장비도 없이 뛰고 구르고 벽을 타는 야마카시.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성상 자칫 살짝만 헛디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한 번의 점프를 위해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위기의 순간을 넘깁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처음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내가 그동안 찾던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하늘에서 이제 땅을 쳐다볼 때를 그 느낌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 뭐 짜릿함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부상이 끊이지 않음에도 스릴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더 높은 건물, 더 강한 자극을 기대한다는데 이런 성격 또한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간 곳은 미국 국립보건원. 생물학자 딘 해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Altogether, humans have somewhere around 30,000 to 50,000 genes, and probably a good 10% of those are involved in how the brain works. So I would expect there are probably thousands of genes that affect personality. 그는 성격이 개개인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천여 명의 DNA를 채취하고 새로운 것, 위험한 것을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유일무이한 성격 유전자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몸속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It's a little bit different, and some people have a long form of the receptor, other people have a short form of the receptor. And that has an important chemical difference in how the brain reacts to dopamine. What we found when we analyzed 1,000 people is that those with a long form of the receptor gene had a higher novelty seeking than those with the short form of the gene. Novelty seeking is a measure of how much people like new types of stuff as compared to the same old true type of stuff. The people with the long form were more likely to want to try new things, see a new movie instead of an old movie, have a new type of breakfast food, do something crazy, maybe even have a new sexual partner. 성격의 유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딘 해머는 지난 3년간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오일시티 주민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보여준 거부감의 원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이죠. The real message is that we have to respect all human beings.
and that the differences that there are between people, whether it's in their personality or their sexual orientation, are just part of nature. 성격도 성적 취향도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유전자를 바꾸면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일까요? Yes, I think that changing people's genes would change their personalities. Would I advise doing it? No. I think it would be a very bad idea. The tricky thing is it's hard to predict exactly what the changes would be because every personality trait is much more than one gene. It's probably hundreds or thousands of genes. And it'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eople have diverse personalities rather than to try and control them. And if every parent was trying to shape their child to be exactly alike, and that were true, that you could do that, what we'd have is everybody would be an identical twin. Do you want the world to be like that?